자, 거기 이제 지적 공부 보관하러 갑니다. 자, 우리 지적 공부는, 자, 옛날에는 다 종이였단 말이에요. 종이. 자, 종이. 무조건 우리, 국가에서 뭐 하면 종이로 다 적었잖아요. 그죠? 종이로. 등기부, 지적 공부. 이게 책부자예요. 책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지금은 다 뭘로 바뀝니다. 전산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종이는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바인더로 철해가지고, 바인더도 무겁잖아. 100페이지당 한 개씩 묶어놨었단 말이야. 옛날에 바인더 처리해서, 지금은 이제 다 전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불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불나면 안 되니까 이제 지적 서고에다가 이제 보관시키는 거죠. 연구 보관입니다. 그럼, 자, 그걸 뭐 기억하면서 가보세요. 연구 보관. 자, 1. 지적 공부의 보관 및 관리. 자, 동그라미 1번. 지적 소관청은, 즉 시장 군수구청장이야. 소관청은 해당 청사에다가, 안동시청 청사에다가 지적 서고를 설치한다. 그곳에 지적 서고에다가 이제 지적 공부를 연구 보존합니다. 저 가로하니까 조심. 이제 종이가 아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즉 전산을 통해서 기록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되죠. 왜? 컴퓨터에 이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적 공부는 연구 보존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안동시청 바깥으로 지적 공부를 반출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지적 공부는 원칙은 반출이 안 돼. 근데 아까 배웠죠. 지축반 6,000분의 반출 나왔죠. 누구 승인 받으면? 시도지사 승인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그거야. 1번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해주라는 재난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폭동이 일어나면 반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구 승인 바로 나오겠죠? 2번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받으면 반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안동시청이나 봉화군청에 있는 지적 공부를 외부로 반출하지 못해요.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시장 등 승인 받으면, 시도지사 승인 받으면 반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예외죠. 그 예외. 종이로 된 게 아니고 전산으로 된 거. 전산에 저장돼. 요거는 이제 시도지사까지 올라갑니다. 시도지사도 연구 보존해야 돼요. 자, 갑니다. 지적 공부를 동그라미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즉 전산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은 관할 시도지사 줄거세요. 전산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연구 보존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전산화된 지적 공부는 자, 시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연구 보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번 또 한 단계 올라가. 국장이야. 자, 국장이 자, 컴퓨터를 잘 구축해야 되겠죠. 국토부 장관은 그 제2번 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존하는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즉 해킹을 대비한다는 거야. 해킹을 대비해서 지적 공부를 동그라미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보 체계를 구축한다. 그럼 국장이야. 왜? 전국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국장이 정보 체계를 구축합니다. 2번도 마찬가지.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도 국장입니다. 국장. 무조건 정보란 말이 나오면 국장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우리 토지대장 떼러 갑니다. 어디 떼러 가야 돼요? 내가 토지대장 떼러 가면 어디로 가야 돼? 토지대장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안동시청이잖아. 그럼 안동시청에 가야 돼. 근데 전산화 됐다면 동사무소가 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면서 자, 갑니다. 방가로 1번 지적 공부 열람 및 등본 교주입니다. 자, 양가로 1번 지적 공부를 눈으로 보는 게 열람이죠.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당의 지적 소관청에, 즉 시청에 가서 눈으로 열람하거나 또는 토지대장 발급을 신청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래요. 지적 소관청에 가서 신청해야죠. 자, 근데 2번 다만 이겁니다. 다만
전산 나오죠.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취적공부는 가로 열고 아직 도면이 다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취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됩니다. 취적도와 임야도는 아직 전산화 다 안 됐어요. 취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발한다는 이때는 자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언더라인 되어 있죠.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원래 토지대장은 어디 가서 떼야 돼요? 안동시청에 가서 떼야 돼. 근데 전산화된 것은 읍면동장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방가로 2번입니다. 돈 내야 되고, 그죠? 취적공부 열람이나 등본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근데 방가로 2번 다만 면제되는 거. 다음의 경우는 수수료 면제되는 거 2개. 1. 취적공부 열람이나 등본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면제해 줍니다. 2번 취적 청량 업무를 종사하는 청량 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열람할 때도 수수료 면제입니다. 자, 4번도 좀 중요해 표시하죠. 부동산에 동그라미 쳐. 부동산 종합공부 옆에 적으세요. 요거는 취적공부는 아닙니다. 취적공부 7개는 안 들어가잖아. 취적공부는 아닌데 소관청이 관리합니다. 자, 1번 취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등등등을 하여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자, 기억합니다. 자, 당구장 2개 내려오세요. 중요 표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여기 5개야. 차주네. 부동산이니까 자, 우리 자, 보세요. 취적공부는 토지만 등록하는 거야.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그래서 토지만 등록하는 거야. 아까 7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취적도, 임야도 다 토지만이야.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첨부,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도. 여기는 부동산 종합공부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기록한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는 취적공부가 아니야. 5가지를 기록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자, 부동산 1 외워야 돼. 1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이게 뭐야? 바로 취적공부죠. 이 법에 따른 취적공부 내용이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 그 다음 2번 건축물 동그라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는 건축물 대장 등록 내용이죠. 다음 3.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거는 공법에서 배우는 토지 이용 규제법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내용.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와? 확인 설명할 때 나온단 말이야. 4번도 동그라미 부동산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 그 부동산이 땅하고 건물이겠죠? 바로 밑에 개별 공시기가. 다음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두 번째 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 정하는 사항이 땡땡 이걸 내와야 돼. 등기된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기된 권리. 근데 등기되어 있는 거 소유권, 지상권, 가압류, 가처분 다 부동산 종합부 떼면 나와요. 자, 그럼 부동산 종합공부를 등록한 게 1. 토지 표시와 소유자. 이거는 뭐하고 같겠어요? 토지 대장이죠. 2.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는 건축물 대장하고 같고. 3. 토지이용 및 규제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와 같고. 4. 부동산 가격이니까 공시지가죠. 다음 5.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에 관한 사항. 요 5가지를 등록하는 걸 부동산 종합공부라 그래. 자, 바로 밑에 부동산 종합공부 100% 전산화되어 있어요. 100%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서 뗄 수 있겠죠? 자, 읍면동 그게 포인트입니다. 맨 밑에 취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항상 머리에 그립니다. 전산화된 것은 동사무소 가서 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취직 공부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를 봤어요. 자, 다음 장 넘겨보죠. 취직 공부 복구. 자, 취직 공부 복구라는 것은, 자, 우리 안동시청에 불이 났어요. 안동시청에 불이 나면 취직 공부 불 다 탔잖아. 다시 이제 복구하는 겁니다. 복구. 자, 의의 갑니다. 방가라 1번. 취직 공부의 복구란 불탄 거야. 취직 소관청. 가로 열고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공부는 그때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야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한때는 멸실 훼손 당시 취직 공부와 가장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해서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자, 다만 줄거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아까 했죠. 등기가 우선한다 그랬어요.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로 복구 등록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무조건 취직 공부에 복구란 말이 나오면 대표가 토지대장 생각하면 돼요. 대표가 토지대장. 저 토지대장 N쪽에는 부동산 표시라 그랬죠. 요 네 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오른쪽에 소유자가 갑이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조심합니다. 이 표시를 등록할 때는 이 공부로 하면 돼요. 이 소유자는 뭘로 한다? 등기부로 합니다. 등기부로 복구해야 돼. 등기부 우선하니까. 등기 복구한다. 등기부가 없다. 그럼 판결 받아야죠. 당연히. 그 점을 항상 기억합니다. 무조건 소유자 말이 나오면 등기부 우선한다. 등기부 우선한다. 이걸 머리에 그리면서 공부해야 돼요. 자,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등기부에 웃으면 법원의 확정 판결로 복구 등록해야 돼요. 자, 바로 이겁니다. 방가로 2번. 취직 공부에 이제 복구 자료. 요게 한 2, 3년에 한 문제 나와. 자, 1번 줄었죠. 토지 표시 동그라미 쳐. 표시에 관한 사항 복구 자료. 옆에 적으세요. 요거는 완성된 취직 공부. 완성이 된 공부로 복구해야 돼. 준비나 계획도 가지고 안 돼요. 완성된. 그리고 옆에 적어 준비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X입니다. 1. 취직 공부 등본이죠. 취직 공부를 등본이니까 그죠? 100% 완성이죠. 2번 취직 청량 결과에 동그라미 쳐. 청량 결과도로 복구돼. 옆에 적으세요. 안 되는 거 뭐 준비도 계획도 X입니다. 준비도 계획도 이런 말로 하면 X 안 돼요. 다음 4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다음 7번에 나머지 읽어보고 7번에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복구된 취직 공부. 요 7개로 복구해야지 뭐 계획도 준비도 이런 거 X입니다. 다음 2번에 토지 소유자 복구는 등기부라 그랬죠. 땡땡.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신청해야 돼. 신청에 의해서 부동산 등기부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로 복구합니다. 절대로 소유자는 직권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자, 오른쪽 오세요. 자, 까만 색깔 2번. 취직 공부의 등록 동그라미 쳐. 말소. 자, 말소. 취직 공부를 말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땡땡. 취직 공부는 원칙은 말소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하고 등록 전환으로 말소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겁니다. 자, 이만큼이 이제 일필지로 자,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만큼이 바다가 돼 버렸어요. 자, 바다가 돼 버리면 바다는 자, 국가 거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소유자가 갑이었다. 그럼 요거 말소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요게 일필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필지 일부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일필지 전부가 말소될 때는 청량 안 해도 돼요. 왜? 면적이 딱 돼. 근데 일필지 일부가 말소될 때는 청량을 해야 됩니다. 자, 등록 말소는 자, 신청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이 사람 이 땅이 갑의 땅이야. 갑이 저 미국에 유학 가 있어요. 유학 가 있으니까 자기 땅이 바다가 된지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취적소관청에서 갑에게 말소를 하라고 통지를 해줘야 돼. 당신 땅이 바다가 됐으니까 말소하라고 말소 통지를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말소 등록을 해야 돼. 90일. 이 사람 안 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자, 꼭 갑니다. 1번. 1.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바다가 돼야 돼. 하천이 되면 안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등록 말소 신청 동그라미 쳐 통지입니다. 통지. 땡땡. 취적소관청은 잘 봐야 돼. 소관청은 취적소관청이 어디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취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는 취적공부에 등록된 동그라미 토지 소유자에게 취적공부 쉽게 해서 토지대장 등록 말소 신청하라고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90일 내 직권말소 땡땡. 토지 줄거세요. 토지 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내? 90일 내. 취적법에 90일이 2개 나와.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해야 되는데 90일 내 등록 말소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그라미 취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자, 토지가 바다가 되면 취적소관청에서 말소하라고 통지해 줬는데 90일 내 소유자가 말소하지 않으면 직권 말소합니다. 자, 말소했어 이제. 자, 그럼 직권 말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돼가지고 요만큼 말소했었는데 이게 다시 자 육지가 돼. 이걸 성토라 그러죠. 다시 육지가 됐어. 옛날에 갑의 땅이었는데 다시 육지가 됐어. 그걸 민법 시간에 배웠죠. 자, 이걸 토지가 바다로 되는 걸 뭐라 그러죠? 민법 시간에? 결혼 시간도 나오죠. 이걸 뭐라 그래요? 땅 이름은 빈지고 땅 이름 이걸 뭐라 그러죠? 자, 토지가 해먹는다. 땅 이름은 빈지지만 결혼 시간에 민법 시간에 뭐라 그래? 이걸 포락이라 그러죠. 포락제라 그러죠. 포락제. 그럼 포락이 됐어. 포락됐다가 다시 성토되면 이 소유권 회복해야 안 해요? 에? 회복한다 안 한다?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고 그러면 누구 땅이야 이거? 국가 땅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회복하지 않아. 민법이잖아. 4번. 그래서 이제 회복 등록하면 국가 앞으로 땡땡. 취적소관청은 말소된 토지가 지형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성토가 됐죠. 그런 경우 이를 회복 등록할 수가 있다. 옆에 적어요. 국가 앞으로 해야 돼. 토지 소유권 완전히 소멸했어요. 자, 그러면 회복 등록하고자 할 때는 청량해야 되겠죠. 당의 취적 청량 성과 및 등록 말소할 당시 취적 공부 등 관계자를 위해서 자 줄거대요. 토지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회복 등록을 해야 돼. 누구 명의로? 국가 명의로. 자, 그 다음 4번 청약 표시 두 가지입니다. 등록상 동그라미 쳐 말소 또는 회복 등록 두 가지 다 통지해 줘야 돼. 자, 토지가 말소되거나 또는 회복 등록되면 두 사람한테 통지합니다. 땡땡. 토지 등록상을 말소했거나 또는 회복된 경우는 그 정리한 결과를 두 명이 외워야 된다. 토지 소유자 및이야 또는이 아니야. 소유자 및 당의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말소하고 회복 등록은 소유자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를 한다. 자, 방금 2번 이제 등록 전환해야 말소. 등록 전환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쪽에 이제 등록되는 된 거죠. 산 깎아서 아파트 짓는다 그랬죠. 산 깎아서 아파트 지니까 뭐야? 임야 대장이 없어져야 되잖아. 임야 대장이 없어지고 토지 대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 얘기입니다. 등록 전환 말소 땡땡. 임야 대장하고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 및 취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을 걸 때는 취적소관청은 토지 대장을 말소해야 돼. 임야 대장을 당의 토지의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을
말소해야 됩니다. 예, 등록 전환하면 임야대장과 임야도 등록을 말소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이제 4장의 토지 이동과 지역 정리. 여기는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양만 많아요. 양만 많으니까 개념만 잘 기억합니다. 자, 이게 강론이야. 지금까지 한 게 총론이었어, 사실. 자, 강론은, 자, 우리 복습이야, 지금부터는 복습. 뒤에 지적, 청량 2문제 빼놓고 나머지는 복습입니다. 자, 가보죠. 1. 토지 이동에 의했던 거야. 토지 이동은 뭐죠? 이 토지 표시가 움직이는 거야. 소유자는 토지 이동이 아니죠? 소유자이들. 요게 움직이는 게 토지 이동이죠. 갑니다. 1번.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6개 외워야죠. 순서부터의 소재, 지번, 지목, 명격,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거나 새로 정하는 게 바로 신규 등록이죠.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말합니다. 6가지입니다. 6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아닌 거 2번 해봅시다. 여기에 또 한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장난으로. 그러니까 토지 표시가 아닌 거. 소유자 변동, 소유자의 표시 변경, 토지 등급 변경, 기준 수확량 변경, 개별 구역 변경 등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제2절 내로옵니다.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별 신청. 자, 그 옆에 적으세요. 한꺼번에 정리해야지 뒤에 거. 자, 토지 이동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60일 내 신청해야 돼. 며칠 내 신청? 60일 내 신청. 며칠 내 신청? 60일 내입니다. 60일 내. 무조건 토지 이동 신청은 60일 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나왔죠. 예외. 말소 등록 신청은 며칠 내였죠? 아까 말소 신청 며칠 내? 이거는 예외? 90일 내. 90일 내. 이거는 자, 말소 등록 신청은 90일. 저 미국에 유학 가 있는 놈이 빨리 와서 신청 못 하잖아요. 90일 내 신청.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업 시행자가 우리 신도시 사업 시행자가 특례야. 신청 특례. 이거는 빨리 한꺼번에 신청하라. 이거는 15일 내입니다. 이렇게 옵니다. 자, 토지 이동 신청은 소유자는 60일 내. 말소 등록 신청은 말소 신청은 90일 내. 사업 시행자는 빨리 해야 돼. 15일 내. 그거만 외우면 돼 이제. 거기서 한 번씩 장난친단 말. 자, 1번. 자, 신규 등록은 좀 중요히 표시하세요. 신규 등록은 처음 등록하는 거 땡땡 새로 조성된 토지. 쉽게 해서 공유 수면 매립이라고 하죠. 공유 수면 매립이죠. 정주영 씨가 이제 저 아산만 매립했잖아요.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 예컨대 저 뭡니까? 등록 누락된 토지는 무인도입니다. 무인도. 무인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 그래요. 자, 신규 등록 갑니다. 보세요. 신규 등록하면 일단 자, 토지대장이죠. 자, 임야는 뭐 신규 등록이 없죠. 거의 지금 토지대장. 이게 등록하는 거야. 뭐 등록하는 거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럼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돼? 청량해야 되잖아. 청량해야 되니까 지적도 만들었겠죠? 자, 지적도에 뭐가 나와? 경계 나오죠? 다음, 만약에 신도시였다 뭐가 또 얘기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헷갈리네. 그냥 가장 대표가 토지대장 생각하면 돼. 토지대장에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만들고 그 다음에 소유자를 여기에 등록합니다. 소유자 값. 그럼 이때는 조심해야 돼. 이때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소유권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돼. 내가 소유자다. 소유권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이 딱 만들어지면 요 대장을 첨부해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존 등기 신청하면 요걸 그대로 뺏기는 거죠. 표제부 일치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유자 일치시켜야죠. 근데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을앞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각하 이겁니다. 이렇게 일치시킵니다.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는 자, 그 답이 뭐냐 하면 자, 등기 촉탁 안 한다. 이게 답이에요. 왜 그래요? 등기 뭐 있어 없어? 아직까지는 아직 없잖아. 없으니까 등기 촉탁 안 한다가 답입니다. 신규 등록은. 자, 갑니다. 1. 신청 가죠. 동그라미 1번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기면 토지 소유자는 줄었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다가 신규 등록을 신청. 60일 내죠. 2번이 가장 많죠. 공유 수면 매립의 경우 그 사업자가 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내 신청합니다. 자, 2번, 자, 신청 첨부 서류는 외워야 돼, 이제. 신규 등록 첨부 서류는, 자, 양가로 1번 줄거세요. 소유권 정빙 서류. 소유권 증명 서류, 정빙 서류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등록이 잘못되면 나중에 다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 소유권 증명 서류. 자, 1.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 확정 동그라미. 판결은 확정된 흐름이 발생합니다. 확정 판결. 그 다음 2번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자, 3번 도시계획 구역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한 때는 기재부장과 협의한 문서 4번. 4번 그 밖에 여기 포인트죠. 소유권 증명서류 4번입니다. 소유권 증명서류 4번이 포인트입니다. 자, 2번 예외입니다. 2번 예외. 제출하는 거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 소관청이 즉 안동시청이 관리하면 공무원이 직접 보면 된단 말이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소관청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출 안 해도 돼요.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확인으로서 가름할 수 있다. 3번에 등록하려면 청량합니다. 전부 1.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청량해야 되겠죠. 경계와 면적은 지적 청량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이미 등록한 인접 토지와 동일 축척이 돼야 되겠죠. 인접도 동일 축척으로 등록합니다. 왜? 동리는 축척이 같으니까. 다음 3번 소유권 취득에 관한 증명 서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소유권 증명 서류가 없어. 그럼 누구 거야? 국가 거잖아. 국가 땅은. 그럴 때는 무주의 부동산으로 보아 소유를 국으로 등록합니다. 국. 자, 이제 답이 나왔네요. 신규 등록은 답이 뭐다?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이래야 됩니다. 신규 등록은 나오면 무조건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이제 자, 4번에 신규 등록이든 등록 전환이든 분할 신청이든 간에 이제는 청량 성과 도면은 첨부 안 합니다. 소유권 증명서만 첨부하면 돼. 청량 성과도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첨부시켰는데 다 간소화 시켰어요. 자, 신규 등록은 답이 뭐다? 답이 뭐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고 소유권 증명서면 첨부해야 한다. 60일 내 그 세 개만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 등록 전환. 자, 방가로 1번에 등록 전환 대상 토지는 뭐 시험은 안 나와요. 자, 맨 밑에 방가로 2번 등록 전환 신청도 며칠 내? 60일 내만 기억하세요. 며칠 내? 60일 내. 다음 장 넘어갑니다. 자, 맨 위에 줄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할 토지에서 있어 등록 전환을 신청할 때는 옆에 저거 산 깎아서 아파트 지었다면 그 사유가 발생하도 며칠 내?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건 신규 등록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1번 등록 전환할 때는 청량해야 되겠죠. 먼저 지적 청량을 실시한 후 새로운 토지 대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토지 대장에다가 토지 표자를 등록을 하고 심표, 또 지적 도면에는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와 동일 축척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아까 했죠. 토지 대장에 등록하고 나면 어디다 말소하라 그랬죠. 임야 대장과 임야도 등록상은 말소를 해야 됩니다. 자, 3번 분할. 자, 분할 중에 표시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토지 이동 중에 가장 많은 게 분할이라 그랬잖아요. 자, 왜 그렇게 했어요? 왜 토지 이동 중에 분할이 가장 많겠어요? 이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팔린단 말이야. 팔려고 자르잖아요. 이렇게. 면적을 작게. 이게 분할의 자유입니다. 이게 분할하는 이유가 땅 팔려고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죠? 우리 안동에 보니까 여기 우리 중개사, 우리 작년 합격생, 여기 중개사, 여기 무슨 중개사죠? 바로 앞에. 네, 바로 옆에. 거기 보니까 뭐 이게 현수막 많이 있다라고 토지 뭐 분할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광고 많이 하던데. 그 작년 총무였어. 총무 앞에 맨날 앞에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는 하도 공부한 걸 몰라가지고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발 막 뭐 인강을 좀 듣는다가 많은 체크 불살라 제발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좀 불살라 그랬어. 그 요거만 딱 봐라 그래. 그거만 하니까 처음에는 막 점수가 안 올라오는 거야. 왜? 헷갈리니까 이 A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고 B 선생은 저렇게 가르치고 10년 전 뭐 인간 같은 이런 듣고 앉았고 내가 한마디 뭐라 그래야 요것만 보라고. 그것만 자꾸 보면 점수 싹 올라가요. 절대 나이 40 이상 넘으면요 여러 건 보면 안 됩니다. 딱 한 건 가지고 계속 봐요. 자, 그래 농담이 아니고 다른 인강 보지 마세요. 제 인강 듣다가 다른 인강 들으면 뭐 그걸 뭐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릅니다. 10년 전에 했던 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안 바뀌어. 사람들이 선생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저같이 많이 공부한 사람 뭐 있어요? 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막걸리 먹어가면서 공부해요. 왜냐면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저도 막 허리도 아프고 그래. 그러면 이제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허리 아프게 몰라요. 한 잔 먹으면서 공부해요. 자, 또 문제 만들고 그러면 다 공부해야 됩니다. 자, 분할. 그럼 1번 분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시험은 한번 보죠. 그죠? 가장 많은 게 1번이야. 1번.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위해 필요한 경우. 이때 이제 쉽게 땅이 잘 안 팔리니까. 2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땅 위입니다. 지상 그러면 땅 위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분할 많이 하죠. 특히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이쁘게 딱 분할하죠. 이건. 그죠? 이렇게 이쁘게 딱 분할하고, 딱, 이거는 잘 안 팔리게 지가 하고, 이렇게. 다음 3번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예외 4번 해야 됩니다. 자, 분할은 자유입니다. 분할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자유가 원칙입니다. 내 땅 내가 뭐 분할할 거냐 할 건 자유야. 근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자 분할해야 되는 딱 또 4번 요겁니다. 요거는 반드시 분할을 60일 내. 요거는 60일 내 신청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1필지는 지목이 같아야 돼요. 근데 1필지의 지목이 다르면 이쪽은 지금 자 논으로 농사 짓고 있어요. 이건 농사를 안 져가지고요. 농사를 안 져가지고 논이 아니야 이런 경우는 잘라가지고 뭐 잡정지로 만들든지 해야 됩니다. 용도 변경이야. 예외 4번 해와야 된다. 1필지 일부 동그라미 쳐.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이거는 반드시 60일 내에 의무적으로 분할할 의무가 있어. 의무적 분할 대상입니다. 왜? 지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면 반드시 60일 내에 분할 신청해야 돼. 이때는 지목 변경 신청도 같이 해야 돼요. 자, 방금 2번 분할 신청은 의무가 없어. 토지 분할은 자유니까 소유자의 신청 의무는 없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나 예외 그죠? 취적 공부에 등록된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
이때는 반드시 지목 변경 신청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용도가 일부 다르게 되는데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4번에 합병. 합병은 답 적으세요.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가 답입니다. 청량하지 않는다. 자, 땡땡.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 토지를 1필지로 합해서 등록하는 건데 줄거세요. 합병은 지적 청량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원칙은 신청 기한에 제한이 없어. 분할하고 똑같아요. 원칙은 분할의 자유, 합병의 자유. 이것도 다만 예외적으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의무적 합병 대상의 경우 예외가 2개 있어. 그 2개의 예외는 60일 내 신청해야 돼요. 자, 이번에 합병 요건. 요거는 1필지 요건하고 같습니다. 이걸 좀 외우셔야 돼요. 합병. 자, 여기는 자, 만약 소유자가 갑이고 항상 소유자는 같아야 됩니다.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에 101번지.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해서 1필지가 되겠죠.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같아야 되는 거. 다르면 안 되죠. 소유자 같은 거. 여기 같아야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같아야 안 돼. 아, 면적은 아니죠. 자, 갑니다. 1필지의 요건이 합병의 요건. 각 필지 지목이 동일해야 돼. 지목이 같을 것. 2.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죠. 동리가 같을 것. 3. 소유자가 동일할 것. 4. 지반이 연속돼 있어야 돼. 지반이 연속. 다음 5. 도면의 축척이 동일해야죠. 6.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기 여부 동일. 자, 여기는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이쪽은 누구 땅이야? 토지의 등기가 이건 누구 땅이야? 국가 거잖아.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 자, 이제 가장 중요한 7번 중요 표시해 놓고 7번이 가장 중요하고 조금 이따 가고요. 8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소의 공유 지분이 같아야 됩니다. 지분이. 자, 여기가 자, 소유 지분이 같아야 되겠죠? 여기 만약에 2분의 1이다. 이러면 그걸 합하면 1이 돼야 되니까 지분이 같을 것.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가 같아야 됩니다. 주소가 같을 것. 자, 9번은 시험 안 나오고 7번 갑니다. 자, 7번 이걸 외우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등기에서도 자주 나오잖아. 1필지에서 일부에 1필지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자, 일부. 요게 100번지인데 일부에 등기할 수 있는 게 용의권이잖아. 용의권은 일부에 가능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죠. 이때는 뭐 첨부했죠? 도면 첨부하잖아. 도면. 이때 지는 성역지를 지어놓은 거야. 성역지 지역권이죠. 이거는 일부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 4개가 아닌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이 안 돼요. 근데 이쪽 땅에는 저당권자가 A라고 돼 있고 이쪽 땅에는 똑같은 소유자인데 저당권자 B야. 그럼 합병해 버리면 이게 저당권자가 다르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다. 이쪽에 지상권자 있고 이쪽에 지상권자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일부에 가능하니까 합니다. 7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해 일단 소유권 잘라주고 소유자는 같아야 되니까 또 4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성역지에 관해 하는 지역권 등기 요 4가지 용의권 등기 외에 등기가 있으면 안 돼. 외에 다른 등기가 있으면 안 돼. 저당권이나 가등기나 감묘나 가처분 등등등등 등기가 설정된 토지가 아니어야 됩니다. 오늘 기억한다. 용의권 등기 4개 이외에 이상한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됩니다. 자, 다만 예외가 나와요.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 얘는 요게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그래. 자, 창설적 공동저당 가능합니다. 이것도 신탁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순위번호하고가 같으면 접수물과 같으면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만약에 자, 저당권자가 2월 1일 날 2순위로 등기되어 있고 여기
저당권자가 2월 1일 날 2순위로 돼 있으면 요거 합병해도 똑같은 거잖아. 순위번호, 접수번호 같으니까. 이건 가능해요. 자, 가보죠. 자, 다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동그라미 시대요. 전부에 대해서 등기원인과 며느리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을 해. 같은 날짜에 저당권 설정한 거가 있는데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접수번호가 동일한 신탁 등기가 있는데도 합병할 수 있어. 두 개 내워야 됩니다. 자, 창설적 공동저당이나 동일 신탁 등기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저당권 신탁, 저신은 접수번호가 같으면 할 수 있다. 그건 암기가 돼야 돼. 이게 답으로 될 가능성이 커요. 자, 방어로서 한 번에 합병 기간은 없다고. 원칙은 신청 기간이 없습니다. 자, 예외 두 개 옵니다. 합병은 원칙은 의무가 없는데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두 가지는 60일 내 신청해야 됩니다. 자, 1번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 의무적 합병할 토지가 두 개입니다. 자, 1번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입니다. 자, 주택법에 공동주택부지야. 자, 이런데 여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서 있다. 이런 경우는 필수적으로 합병을 해줘야 됩니다. 공동주택부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와 그리고 2번 공공용지야. 공공용지. 주공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택법상의 공동주택부지와 공공용지 쭉 나오겠죠. 도로, 제방, 하천, 국어 등등등등 지목으로 언더라인 나와서 이제 두 필지 이상 토지가 동일 용도로 활용되는 토지입니다. 두 필지가 세 필지가 용도가 같다면 지목이 같잖아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60일 내에 합병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심합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라는 것은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야. 건물이 있을 때는 필수적으로 합병해서 1필지로 만들어줘야 돼요. 소유자 같다면. 그 다음에 또 공공용지의 경우에 소유자가 같으면 필수적으로 60일 내에 합병해줘야 됩니다. 그 두 개 내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공공용지, 두 번째 공공용지. 자, 5번 지목 변경. 자, 이것도 청량 안 합니다. 청량 X죠. 지목 변경. 자, 1번에 지목 변경 대상 토지도 시험은 안 나오는데 보죠. 한번 설정 읽어봅니다. 1번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이 됐죠. 형질이 변경되니까 용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목 변경이고 2번이 가장 많죠. 토지 또는 건축물을 줄고 용도가 변경됩니다.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바뀌잖아. 그 다음 3번에 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자, 토지 합병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지목이 같아야 되니까 지목 변경을 해야 합병이 됩니다. 자, 방가래변 지목 변경 신청도 60일 내에 기억하면 됩니다. 60일 내에. 자, 방가로 3번 내려오세요. 방가로 3번 등록 및 청림왕 땡땡 지목 변경하기 위해서 줄거세요. 뭐 할 필요 없다. 지적 청량할 필요가 없다. 왜? 면적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목 변경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조사는 실시해야 돼. 토지 이동 조사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 다음 6번에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건 아까 했고요. 자, 제3절에 이제 축척 변경이 남았는데 그 축척 변경은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어디로 오냐면 자 42페이지 오세요. 자, 5절
축적병역은 2년에 한 문제꼴 나오는데 양만 많아요. 자, 5절 취적 공부 정리. 자, 복습입니다. 우리 정리란 말을 어디서 많이 쓰죠? 공부 다 하고 나서 노트 정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정리는 다 하고 나서 하는 거야.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새로 이제 자, 우리 취적 공부에 등록하는 걸 정리라고 그래. 다 끝나고 나서 정리. 깨끗이 정리하자. 다 하고 나서 쉽게 얘기하면 자, 1번 취적 정리란 맨 마지막에 깨끗이 정리하는 거. 단 토지 이동으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6가지 변동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취적 공부에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2번 두 개를 좀 외워줘야 돼. 쓰면 취적 소관청은 자 줄거세요.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동그라미처럼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요. 토지 이동했다는 정리 결의서. 또 만약에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른 취적 공부 정리할 때는 이거는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해야 돼.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 정리하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변동 정리하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두 개 내워야 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다음 3번 토지 이동에 따른 취적 공부 정리는 맨 마지막에 한다. 그래서 맨 마지막 노트 정리. 토지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정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토지 이동 정리는 맨 마지막에 해야 돼. 완성되기 전에 할 수가 없다. 자, 이번에 이제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른 정리입니다. 소유자 변경 정리. 무조건 소유자가 나오면 뭐가 우선한다? 무조건 취득부에 소유자가 나오면 뭐가 우선한다? 등기부가 우선한다는 항상 그래야 돼. 그럼 등기부 보고 이제 정리하라는 거야. 1번 기자 동그라미 쳐. 기등록지 소유권 변경이야. 이미 등록되어 있으니까 등기부 보고 정리해야 돼. 땡땡.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 변경 사항은 관할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자, 등기부 자 줄거 나간다. 등기 완료했다는 통지서, 등기 필정,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 전산 정보 자료로 정리한다. 일부러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등기부로 정리한다. 이렇게만 외워주면 돼요.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 오른쪽 옵니다. 우측에 한 10번째 줄에 방가르 2번 내려와. 나머지 보지 마세요. 방가르 2번 신규 등록 토지의 소유자. 이건 중요히 표시하세요. 신규 등록 토지는 등기부가 있어 없어? 등기부 없죠? 이거는 등기부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직권으로 해야 돼. 직권으로. 언더라인. 취적 공부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취적 소관청이 자 직접이라 적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직접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자, 직접 조사합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자 방가로 3번 국유 재산으로 정리합니다. 왜? 소유자가 없으면 국가 거잖아.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총괄청이 바로 기획재정부입니다. 그죠? 기재부. 기재부나 관리청이 자 줄거 나간다.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 취적소관청은 취적공부에 동그라미 취적공부 가로 열고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가 앞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등록 안 돼 있을 때만 국가 앞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등록상 오류 잘못 정정에 동그라미 치세요.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걸 고치는 거죠. 정정.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처음부터 잘못된 걸 고치는 게 정정이고
변경은 나중에 잘못된 걸 고치는 거죠. 정정 처음부터. 자, 방금 1번 등록상 동그라미 정정이란, 자, 취적 공부 나오면 토지대장으로 바꿔 읽으세요. 대표가 토지대장이니까 토지대장 등록상에 동그라미 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 잘못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토지 소유자는 일단 소관청에다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취적소관청은 취적공부에 잘못을 발견하면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정정도 두 개 나누겠죠. 토지 표시 정정하고 소유자 정정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2번에 토지 표시 정정하러 갑니다. 자, 표시 정정. 자, 양글 1번 토지 소유의 신청으로 정정합니다. 신청. 신청. 자, 동그라미 니은 조심한 니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자, 줄 거세요.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되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이죠. 자, 성낙서 첨부해야 돼. 그럴 때 정정은 인접 토지 소유 줄거 성낙서입니다. 성낙서 또는 성낙 안 해주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정본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잘 기억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정정 신청했는데 정정하면 인접 토지와 경계가 바뀌게 되면 소유자의 성낙서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중에 더 많이 나오는 거 직권정정입니다. 직권정정이 더 많이 나와. 1. 직권정정사는 살짝 적으세요. 이거는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한 경우야. 자, 취적소관청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직권으로 정정해 줘야죠. 땡땡. 취적소관청은 다음과 같이 공부 등록 잘못이 있음을, 자기가 잘못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석 읽어보면 돼요. 자, 기억.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적었다는 거. 다르게 자기가 잘못 적은 거야. 다르게 정리한 경우. 자, 티귿. 니은 취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자, 줄거세요. 필지가 면적은 정감이 없어요. 면적은 정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 위치 정정입니다. 자, 티귿. 이거 완전히 공무원이 계산 잘못했죠. 면적의 단위가 옛날에는 평수였어요. 그걸 척관법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미터법으로 바뀌었잖아. 면적의 단위가 미터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공무원이 잘못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직권입니다. 다음 리얼. 자, 취적 공부 작성 또는 재작성나 잘못 정리한 경우. 자, 나머지 읽어보면 됩니다. 쉬워요. 직권 정력은 공무원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더 중요한 거 3번 내려옵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정정. 자, 소유자. 그럼 뭐 보고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등기부입니다. 1. 등기된 동그라미 쳐. 등기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 가지고 해야 됩니다. 땡땡. 전부 법 조문을 그대로 지금 뺏긴 거예요. 법 조문입니다. 이거는. 취적법은 취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항에 줄 긋는다. 등기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경우는 등기부,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가 제공한 전산정보자료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 해오려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등기가 돼 있는 걸 고친다. 그러면 등기부로 고친다. 이렇게만 외우면 쉬워요. 자, 양가로 2번 줄거 미등기 토지입니다. 이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등기 안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등기부는 안 되잖아. 그럴 때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와. 미등기 토지로서 신청한 등록사항이, 자, 줄거세요. 토지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자,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입니다. 명백히 잘못 기재돼야 돼.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성이 홍길동이야. 근데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졸다가 홍길길동으로 잘못 신청한 거야.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로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 줄여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따라 정정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름, 성명이 잘못됐다, 주민번호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정정을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신청해야 돼. 자, 2번 중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정정은 절대 직권 정정 안 됩니다. 소관청이 직권 정정 안 되고 소유자가 신청으로 정정해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촉탁하라고 합니다. 자, 땡땡. 토지 표시 동그라미 치세요. 이겁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필요한 경우, 그 필요한 경우 이퀄 적으세요. 듣고, 자, 토지대장 표제부에 등기하는 경우, 토지대장 표제부에 등기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방금 1번에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게 옆에 적으세요. 촉탁이 필요한 네 가지야. 뭐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는 경우야. 그 1, 2, 3, 4, 5, 6을 외우실 필요가 없고 당구장 표지 2개를 외우세요. 등기를 촉탁을 하지 않는 거, 요하지 않는 거. 자, 가장 답은 신규 등록입니다.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기 촉탁 안 합니다. 신규 등록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해야지 등기소로 촉탁 안 합니다. 다음, 소유자 변동이죠. 소유자 변동은 토지 표시가 아니잖아요. 촉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어디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대장으로 통지합니다. 다음, 경계 또는 좌표 변경은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에요. 자, 이거죠. 외워야 돼. 자, 토지 대장에 뭐뭐 정답 그랬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것만 통지한단 말이야. 이거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경계 또는 좌표. 자, 등기 촉탁 안 하는 거 뭐 한 1년에 한 번에 꼭 나와. 신규 등록, 소유자 변경, 경계 또는 좌표 변경은 촉탁 사유가 아니다. 여기서 답은 신규 등록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내 등기까지 촉탁했어. 그 다음 5번 이제 마지막 가네요. 지적 정리 등의 통지.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제 등기소에 촉탁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죠. 정리했어요. 신규 등록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다 소유자, 값 이렇게 등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 사람한테, 소유자한테 정리 다 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통지해줍니다.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거는 이 사람이 신청한 경우는 통지 안 해요. 왜? 알고 있으니까. 신청을 안 했을 때만 다 정리했다고 통지합니다. 이게 포인트야. 소유자가 신청 안 했는데 이게 정리가 됐다. 그럼 통지해줘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옆에 나오죠. 당구장 표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통지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야. 신청한 걸 통지 안 하고 신청 안 했는데 등록됐다. 그때는 통지해 줍니다. 그럴 때는 이 신청하라고 통지해 주는 거야. 갑니다. 1번 통지 대상 땡땡.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거나 지적공부 말소했거나 또 복구했거나 말소했거나 또는 등기 촉탁을 한 때는 당의 토지 소유자에게 다 정리 깨끗이 했다고 통지를 해야 돼. 이건 뭐냐? 그러면 자 보세요. 신청을 안 했는데 요게 등록이 됐다. 그럼 뭐야? 뭐겠어요? 자, 안 했는데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직권으로 등록한 기겠죠? 직권 등록. 그다음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또 직권으로 또 채권자 대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위 등록한 경우. 채권자 대위 신청. 대위 등록. 이런 게 가장 많죠. 직권 등록, 대위 등록. 다음에 아까 했죠. 사업시행자가 통째로 며칠 내에 등록했다 그랬죠? 15일 내. 이것도 요 세 가지를 통지해 준다는. 그걸 깨우면 쉬워. 여기로 간다. 1번 토지 이동에 대한 토지소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동그라미씩 뭐가 나왔어? 직권 나왔죠.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조사청량하여 지번 등등을 결정 등록한 직권 등록. 자, 2번, 3번, 4번, 2번, 3번 또 묶으세요. 2번, 3번도 이거 직권으로 하는 거야. 2번은 지적소관청이자 지번 변경은 직권입니다. 소재 지번 변경 직권. 자, 3번에 지적공고 복구도 직권입니다. 지번 변경 직권, 복구 직권이죠. 자, 4번도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한 때, 그러면 며칠 내 신청해야 돼? 말소니까 며칠 내? 90일 내 말소 등록 신청하지 아니한 때. 이건 어떻게 하죠? 직권이잖아. 직권이니까 통지합니다. 5번도 마찬가지. 직권 정정, 직권. 자, 6번도 직권이야. 보세요. 6번도 지번 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때 지번소관청이 새로 지번부여도 직권입니다. 다음 7번 중요 7번 언더라인 나왔네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 지적정리한 때, 이건 누가 신청했어? 사업시행자죠. 15일 내죠. 그래서 통지해 줍니다. 다음 8번도 중요. 대위입니다. 동그라미. 대위 신청권자의 신청으로 지적정리한 때. 마지막 9번에 등기소에 촉탁한 때. 자, 그럼 2번 중요 표시하세요. 그럼 통지 시기는 15일하고 7일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뭐 했겠어요? 등기 촉탁했잖아. 자, 그러면 등기 촉탁했어요.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했습니다. 그럼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촉탁 표제부 등기를 바꾸겠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가 이렇게 통지해 주죠. 예, 등기 다 했습니다 라고 통지해 주는 걸 뭐라 그래?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되죠. 등기 완료 통지를 딱 안동시청에서 접수하고 15일 내 통지해 줍니다. 접수하고 15일 내 땡땡. 그 등기 완료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 통지합니다. 기산점을 잘 봐야 됩니다. 기산점.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통지야. 등기가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아니고 등기 완료되었다는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자, 2번은 반대. 2번은 촉탁하지 않는 경우죠. 그건 7일 내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즉 등기를 촉탁하지 않는 경우는 땡땡. 지적공고에 등록한 날부터 7일 내 통지합니다. 쉽게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안 하잖아. 그러면 등록한 날부터 7일 내 통지하게 됩니다. 자, 방가로 3번. 통지받을 자의, 즉 소유자죠. 소유자의 주거를 알 수 없는 데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 공보나 또는 홈피에 공고를 합니다. 자, 6번. 이것도 시험 나와요.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자, 해봅시다. 수수료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공부 정리신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죠. 2번. 가장 중요한 게 말소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신청. 말소 90일 내. 3번 등록상 청정 신청서는 청정은 공무원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요거는 수수료 면제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고 5장에 지적 청량고 저거 두 문제입니다. 지적 청량 두 문제인데, 예, 요거 조금 쉬었다 하죠. 청량 마지막 하겠습니다.